홍대에 있는 아담한 카페 코지빈즈의 한쪽 구석에서 네온 불빛이 반짝이고 세븐틴의 케이팝 곡 하트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갓볶은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고 20살의 이수지는 짧은 밤색 머리와 환한 미소를 띠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스타어보이 97초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쿵쾅 뛰었다. 보배야, 언제 저를 실제로 만날 건가요? 당신은 케이팝 아이돌보다 더 예쁠 거예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달콤한 메시지에 답장하려던 순간 문득 고개를 들었다. 카페의 흐릿한 불빛 너머로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훈남 김민재가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수진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당황하며 핸드폰 화면을 껐다. 설마 스타어보이 97이 김민재라고? 침을 꿀꺽 삼키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잘생긴 외모와 힙합 댄스 실력으로 학교에서 유명한 김민재. 오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미지에 그가 지난 3개월 동안 그녀에게 달콤한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이라고.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보배야, 왜 답장 안 해? 수지는 민재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고 차가운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맙서사,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는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식은땀이 났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민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평범한 여대생에게 관심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민재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는 순간 수지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커피잔을 들었다. 이러다 심장마비 걸리겠네. 수지는 연세대학교 미디어학과 2학년생으로 귀여운 외모와 부침성 있는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 커도메이소에 푹 빠져 있었다. 이 카드 배틀 게임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수지는 매일 밤 게임 속에서 친구들과 대결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3개월 전 치열한 대결에서 그녀는 우연히 스타어보이 97과 팀을 이뤘다. 그는 게임 실력이 뛰어났고 유머 감각이 넘쳤다. 게임이 끝난 후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진짜 잘한다. 우리 계속 같이 게임할까?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BTS의 최신 앨범부터 수진의 음악 프로듀서가 되려는 꿈, 심지어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까지 공유했다. 스타어보이 97은 늘 그녀를 보배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다가왔다. 그는 종종 말했다. 너 같은 사람 실제로 만나면 바로 반할 것 같아. 수지는 그런 메시지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늘 농담으로 넘겼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여대생으로 생각했고 스타어보이 97이 실망할까 봐 두려워 실제 만남을 피했다. 반면 김민재는 연세대의 아이돌이었다. 잘생긴 외모, 뛰어난 학업 성적, 그리고 힙합 댄스 팀의 에이스라는 타이틀 덕분에 그는 늘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는 차갑고 말수가 적었으며 고백하는 여학생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한 번 민재와 오해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미디어학과 단체 발표 시간에 그녀는 팀원들과 민재의 발표 태도를 비판하며 말했다. 김민재는 자기 과시만 하는 스타일이야.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리 없어. 그녀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몰랐고 그 말을 민재를 포함한 전 학급이 들었다. 그 이후로 민재는 수진을 만날 때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수지는 그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사과할 용기가 없었다. 수지는 스타어보이 97이 민재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냥 우연이야. 민재 같은 사람이 나한테 달콤한 메시지를 보낼 리 없어. 그녀는 비밀을 지키며 아무 일도 없는 척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다. 하지만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스타어보이 97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엄마가 선보러 가라고 해서 웃겼어. 졸업 전에 여자친구를 안 만들면 용돈을 끊겠대. 근데 내가 선보러 간다고 했으면 너 질투했을까? 수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잠시 의심을 잊었다. 그녀는 답장했다. 하하, 엄마 진짜 웃기시네. 선보러 갔어. 그는 바로 답했다. 아니, 난 보배만 만나고 싶어. 선보는 내가 왜 필요해? 이 메시지에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의 정체를 묻지 못했다. 만약 정말 민재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수지는 학비를 벌기 위해 강남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늦은 밤 문에 달린 종이 울리며 민재가 들어왔다. 여전히 검은 후드티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커피 한 캔을 사더니 수진을 한번 쳐다보고 나갔다. 그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 수지는 당황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저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혹시 내가 누군지 아는 걸까? 집에 돌아와 스타어보이 97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좀 힘들었어. 아르바이트 다녀왔거든. 편의점에서 어떤 여자를 봤는데 좀 익숙했어. 근데 너는 아니겠지? 수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가 내가 거기서 일하는 걸 아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그녀는 애매하게 답했다. 하하, 나일 리 없지. 익숙한 여자 많이 만나. 그는 답했다. 아니, 그 여자만 눈에 들어왔어. 근데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수지는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김민재,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 거야?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새 그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민재가 정말 스타어보이 97이라면 왜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거지? 다음 날 민재가 다시 편의점에 나타났다. 이번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카운터에 서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이수진,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 이런 일은 너랑 안 맞는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수지는 당황하며 대충 대답했다. 그냥 잠깐이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무가 끝난 후 카운터를 정리하다가 수지는 떡볶이 한 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에는 쪽지가 있었다. 밥 굶지 말고 이거 먹어. 수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심장이 쿵쾅 뛰었다. 민재가 이걸 두고 간 거야? 날 미워하는 거 아니었나? 그녀는 떡볶이를 먹으며 미소를 지었다. 매운 양념이 입안에서 퍼졌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 주말 수지는 절친 하은에게 끌려 홍대에서 열리는 스트리트 공연을 보러 갔다. 인디밴드와 댄스팀이 공연하는 자리였다. BTS의 버터 커버 공연에 열심히 응원하던 중 수지는 무대 위에서 민재가 힙합 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에너지는 폭발적이었고 관중은 열광했다. 하은이 수진의 팔을 쿡 찔렀다. 봤어. 김민재 진짜 멋있지. 근데 무용과 꽃미녀 박지원도 고백했는데 차였다던데. 지원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 수지는 민재의 춤에 넋을 잃었다. 그의 움직임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공연이 끝난 후 수지는 물을 마시던 민재와 우연히 부딪혔다. 그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기 왜 온 거야? 이 팀 팬이야.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오만한 태도로 유명한 박지원이 다가와 수진을 일부러 쳤다. 수진은 휘청였고 지원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 미안해. 편의점 아가씨. 민재가 너를 팬걸로 오해할까 봐 조심해. 수지는 화가 났지만 군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괜찮아. 지원아. 다음엔 조심해. 지원은 코웃음을 치며 민재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려 했지만 민재는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지원아,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 수지는 그의 반응에 놀랐다. 민재가 날 감싸준 거야? 그날 밤 스타어보이 97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공연했는데 힘들었지만 재밌었어. 근데 어떤 여자가 내 앞에서 괴롭힘 당하는 걸 봤어. 보호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수지는 멍해졌다. 민재가 그걸 봤다고? 날 보호하고 싶었다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 여자 예뻤어. 그는 바로 답했다. 엄청 예뻤어. 근데 내 눈엔 보배밖에 안 보여. 이 메시지에 수지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두근거렸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했다. 그 여자 운 좋네. 그런 멋진 남자가 보호해주고 싶어 하다니. 민재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했다. 그럼 내 보배는 질투 안 해. 수지는 웃으며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이 사람 정말 민재일까? 민재의 엄마는 수진이 민재의 남동생 민호의 수학 성적을 올려준 것에 감사하며 주말에 에버랜드로 가족 나들이에 초대했다. 수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14살인 똑똑하고 귀여운 민호를 좋아하기도 했고 민재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었다. 민호는 수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 누나, 우리 형이 누나 얘기 자주 해. 형이 누나 좋아하는 거 맞지? 수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민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민호의 말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두근거렸다. 에버랜드에서 민재는 의외로 친근했다. 그는 민호와 수진에게 솜사탕을 사주고 롤러코스터 줄에 함께 서며 말했다. 높은데 무섭지 않아? 무서우면 내 손 잡아. 수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툴툴거렸다. 내가 왜 무서워? 너나 걱정해. 하지만 유령의 집에 들어가자 가짜 유령이 튀어나와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민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수진을 더 가까이 끌어당겨 보호했다. 민호가 놀렸다. 형, 수진 누나 형 여자친구야. 왜 이렇게 다정해? 민재는 동생을 노려봤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수지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 사람, 평소엔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거지? 그들은 점심시간에 에버랜드의 푸드코트에서 치킨과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민호가 치킨을 입에 가득 물고 말했다. 수진 누나, 우리 형 진짜 멋있지? 형이 춤추는 거 봤어.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홍대에서 봤어. 진짜 멋있더라. 민재가 갑자기 쿡쿡 웃으며 말했다. 너도 내 팬이야. 이수진. 수지는 당황하며 말했다. 뭐, 팬은 무슨. 그냥, 잘한다고.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절정은 회전목마에 올랐을 때였다. 민호가 장난스럽게 수진과 민재를 한 칸에 밀어넣고 말했다. 둘이 얘기해. 난 뒤에 탈게. 회전목마가 정상에 올랐을 때 민재가 갑자기 수진을 보며 말했다. 수진아, 너가 내 보배라는 거 알아. 홍대에서 공연할 때 알았어. 언제 저한테 사실대로 말할 건가? 수지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아는 거지? 민재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내가 게임에서 쓰는 말투, 내가 좋아하는 BTS 노래, 그리고 편의점에서 만난 내 눈빛. 다 연결됐어. 수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지. 근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난 내가 학급 앞에서 날 욕했던 거 상관없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반응하기도 전에 민재가 그녀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에버랜드의 석양 아래 수지는 심장이 녹는 듯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좋아. 근데 보배라고 부르지 마. 부끄러워. 민재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고 수지는 그의 웃음에 마음이 흔들렸다. 민호가 멀리서 소리쳤다. 형, 성공했어. 나도 축하해줘. 수진과 민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와 수진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학교에 퍼졌다. 민재에게 차였던 박지원이 질투심에 소문을 퍼뜨렸다. 수진이 촌스러운 아르바이트생이라 민재를 유혹해 유명해지려 한다고 했다. 수진은 식당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수진이 김민재랑 편의점에서 일하는 애가 무슨 자격이야.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혼자 끙끙 앓지 않기로 했다. 하은이 그녀를 다독였다. 수진아, 신경 쓰지 마. 지원이 그냥 질투하는 거야. 수진은 지원과 맞서기로 했다. 도서관에서 단체 회의 중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박지원, 나한테 불만 있으면 똑바로 말해. 뒤에서 험담하지 마. 지원이 비웃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민재가 널 불쌍해서 챙기는 거야. 그때 민재가 들어와 차갑게 말했다. 지원아, 그만해. 수진을 또 괴롭히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같이 나가자. 도서관이 술렁였고 지원은 부끄러워하며 나갔다. 수진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느낌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스타어보이 97이 메시지를 보냈다. 보배야, 너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이제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괜찮지? 수진은 미소 지으며 처음으로 그의 진짜 이름을 썼다. 민재야, 고마워. 그녀는 마음의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민재는 답장했다. 이제 보배 대신 수진이라고 부를게. 근데 가끔은 보배라고 부르고 싶어. 수진은 웃으며 답했다. 가끔만. 1년 후 수진의 졸업식 날, 민재는 교정 앞에 붉은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수진, 넌 내 어두운 밤의 달빛이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수진은 눈물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하은이 소리쳤다. 내가 뭘 했어? 너희는 운명이야. 서울에 반짝이는 달빛 아래 수진과 민재는 따뜻한 포옹을 나눴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서울의 네온 불빛 아래 펼쳐진 러브스토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로맨틱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